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1일 정오를 막 넘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조인이고 그리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입니다. 윤석열, 홍준표 두 분은 검사 출신, 최재형 씨는 판사 그리고 감사원장 출신인데 나름대로 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아주 근사한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생기는 그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않고 홍준표 의원이 빠져서 좀 유감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역시 정치력의 부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딱 부러지게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 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특히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를 돕는 게 그게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당원 아닙니까? 그리고 경선 정신이 승자에게 패자가 승복하고 승자는 패자를 포용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게 스포츠 정신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스포츠를 배우는 이유가 깨끗하게 지는 것을 배우기 위한 겁니다. 깨끗하게 이기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 교육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제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은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났답니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전 사무총장도 배석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원장님께서는 지난 11월 이후부터 당의 경선 후보들과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 우리 당의 공식 후보를 조건 없이 도와주고 지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 기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또 전날 만난 홍 의원이 최 전 원장을 종로에 전략 공천해야 한다고 한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재형 원장님은 그런 대화 자체를 홍 의원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다. 거기에 대해 최 원장님과 대화를 나눈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홍 의원이 후보와 한 이야기를 두고 비난하는 건 방자하다고 권영세 선대본부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윤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피했습니다. 최 전 원장도 홍 의원과 종로 전략 공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종로 출마는 제가 홍 대표랑 사전에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 생각이 있으셨을 것이다. 저는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전략 공천이 아니라 종로에 경선으로 나올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재형 전 원장은 지금은 정권 교체에 집중해야지 어디 출마한다는 것을 논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 정권 교체를 위해 온 힘을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종로에 전략 공천이든 아니면은 뭐 경선을 통하든 출마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종로는 흔히 정치 1번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만한 무게가 있는 서울 한복판이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처럼 흠결이 거의 없는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가진 분이 간판이 되는 것은 우리 정치, 특히 보수 정치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략 공천이든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이런 사람을 추천한 것 자체를 그렇게 나무랄 일은 아니다 생각되는데 이게 공개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이야기는 뒤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공개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홍준표 의원이 먼저 공개를 했죠. 나와서 상임 고문 자리를 맡는 대신에 국정 비전을 밝혀달라. 그리고 처가 비리 음단을 약속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다고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윤석열 쪽에서 아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종로 전략 공천, 또 자기 측근의 대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일종의 전략 공천을 부탁을 했다. 윤석열 후보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하는 기사가 윤석열 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결말이 아직은 났다고는 보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이른바 원팀 구성은 아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 의원도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천 추천을 꼬투리 삼아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것은 참으로 가정스럽다. 선거 캠프 참여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된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문제의 본질은 국정 운영 능력 보완 요청과 처가비리 음단 요구에 대한 불쾌감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비난할 수 없으니 공천 추천을 꼬투리 삼아 윤핵관,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를 줄여서 이준석 씨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윤핵관을 앞세워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것은 참으로 가정스럽다고 했습니다. 홍 의원은 또 누구나 공천에 대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다뤄지면 되는 것인데, 그걸 꼬투리 삼아 후보의 심기 경호에 나선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공천 두 자리로 내 소신을 팔 사람이냐. 내가 추천한 그 사람들이 부적합한 사람들이냐. 자신을 위해 사전 의논 없이 공천 추천을 해줬는데 그걸 도리어 날 비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데 이용당하는 사람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모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된 중앙선대위 선거 캠프 참여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된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전략 공천이라는 게 흔히 밀실 공천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이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어떤 조건으로 내걸면 안 되겠죠. 홍준표 의원은 조건으로 내건 게 아니고 그냥 추천만 했을 뿐이다. 추천한 게 뭐가 잘못됐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그걸 조건으로 해석한 듯 합니다. 자, 이제는 원점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든지 아니면은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걸 대승적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고, 일단 무조건 참여, 홍준표 의원이 무조건 윤석열을 돕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이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답입니다. 만약 홍준표 의원이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를 건 이 운명적 싸움에서 방관자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정치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정치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묻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승부에서 홍준표 의원이 방관자가 된다면은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정치적 과오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